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을 한 번 정도 더 받지 않을까.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OTT 관련된 종목입니다. 드라마 제작 관련된 종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J 콘텐트리, A 스토리, 쇼박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고 눌림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렸던 영역대 여기까지는 조금 기다려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21선을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을 한 번 정도 더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2021년도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스위트 홈처럼 대박을 칠 건지는 아직 의심할 수가 밖에 없어요. 물론 이 스위트 홈으로 인해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드라마의 몸값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꾸준히 봐야 되는 것, 그 이유는 OTT라는 부분이겠죠. 디즈니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쿠팡도 나올 거고 넷플릭스도 나올 겁니다. 결국은 오늘 쇼박스가 갔던 이유가 쿠팡에 연결돼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내가 팔 수 있는, 내가 만들었던 드라마를 팔 수 있는 이 가게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몸값을 서로 사겠다라고 했을 때 몸값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로 V자 반등이 나온다? 그것보다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거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눌렸을 때, 물론 여기에 지금 지지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흐름을 체크해 볼 만 하고요.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라인들 있잖아요. 요 라인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기다려 봤다가 밀리면은 매수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잡아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J 콘텐트리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얘가 7%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메가박스 관련된 부분이 조금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메가박스 리스크 털어냈다라고 합니다. 또는 실적이 조금 이번에 4분기에는 조금 아니지만은 방송 실적은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202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흑자 전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키워드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22,500원에서 45,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단기간에 올라갔던 상승폭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대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갈도 크게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거래량이 살짝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완전히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를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눌리는 부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서부터 잡아 들어가는, 좀 리스크가 없는 자리에서부터 잡아 들어가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양봉 하나의 크기에서 좀 해결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도 그게 잘못된 매매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리스크가 관리를 좀 하고 싶어, 안 오면은 안 사면 되는 거죠. 굳이 무리해서 여기서 살 필요가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그게 잘못된 매매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스토리라는 종목이에요. 지리산이죠. 지금 지리산 이슈가 지금 한창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OTT 기업에 판권이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리산이 지금 개봉 전이기 때문에 이게 흥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은 있어요. 일단은 스타 작사가 스타 뭐라고 하죠? 스타 작가 플러스 전지현과 주지훈이라는 막강한 배우가 출연한다라고 해서 흥행이 되게
수도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흥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 이상으로 흥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까지 뚝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그 지리산이 일단 뭐 지리산이 개봉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타 작가가 나온다, 아니면 또 스타들이 대배우들이 나온다, 인기 있는 배우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작품이 무조건 다 성공한다라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조금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산으로 인해서 지금 A 스토리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업손이 3억 정도로 적자를 형성을 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지리산은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해서 이번 연도 2021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A 스토리가 스튜디오 드래곤만큼 많은 드라마를 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J 콘텐츠리처럼 여기저기 합병을 해가지고 몸짓을 좀 크게 불리면서 뭔가를 진행을 하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지리산이 폭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중타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A 스토리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4차 파동이면 4차 파동이고 3차 파동이면 3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대예요. 굳이 이런 데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해주면 뭐 충분하게 수익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얘가 왜 상승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쿠팡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오늘 쇼박스 시장의 단연 특징주라고 하면 쿠팡 관련 주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택배 관련도 그렇고 제지 관련주도 그렇고요. 자, 쿠팡이 미 증시에 이제 상장했다 그 소식 때문인데, 상장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쿠팡이 왜 미국 증시에 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업계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이 부근이 지금 최민식이라는 좀 대배우가 나와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흥행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비상선언이라는 이 영화예요. 송강호랑 이병헌, 전도연, 김남기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백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재난 영화 또 뭐가 있죠? 뭐 백두산도 흥행을 했었고, 예전에 흥행했던 뭐 이런 영화들과 비슷한 류의 장르의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상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일전에 그 백두산이 개봉하기 전에 움직였던 모습들, 아무래도 쇼박스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개봉을 해야 되는 이렇게 수많은 쇼박스가 제작한 이렇게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쿠팡으로만 엮여서 지금 이 정도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쿠팡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이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했던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도. 그러면 쿠팡을 핑계를 삼아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다라고 했을 때 위로 보이는 매물대가 많이 보이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그래도 많이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매물대, 이 라인, 여기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영역대까지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있던, 지지를 해주고 있던 요런 라인들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영역을 원한다, 공격적인 매매를 원한다,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매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베스트의 영역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공격적인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위에서 매수하면 되겠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땐 밑에서 매수하면 되겠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뭐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쿠팡에 OTT 뭐 50몇 편 정도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제공되는 영화들을 보면은 이게 저기에도 있는 거예요. 어디야? 뭐죠? 넷플릭스에도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는 쇼박스는 OTT, 쿠팡 OTT에도 이거를 계약을 하고요. 넷플릭스에서도 이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둑들이라고 할게요. 도둑들. 이 영화 한 편으로 지금 거대 OTT 두 군데다가 계약을 한 겁니다. 팔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디즈니가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디즈니에도 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OTT 관련된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런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예전에는 TV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판권을 팔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플랫폼, OTT라는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OTT 이 하나의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 하나로 네 군데에다가 동시에 팔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벌 수 있는 거 400억을 벌 수도 있는 거고 300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설마 이 드라마를 이제 네 군데에 판다라고 해서 25억씩 팔 거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이 콘텐츠의 에이 스토리 그 다음에 쇼박스 관련해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OTT 관련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다른 뭐 이슈로 인해서 지금 움직였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쇼박스라든지 제이 콘텐츠에 조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메가박스의 메가박스 악재성 아니면 또는 메가박스에 의한 뭐 호재 뉴스, 제이 콘텐츠리, 그 다음에 쇼박스는 쿠팡의 OTT,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이디로 추가 클릭을 한 다음에 HBTV1004 입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업일로 오늘 포함해서 딱 10일 남았습니다. 딱 10일입니다. 10일 안에 저희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번 달에 이번 이벤트에 가입하셨던 회원님들 추첨을 통해서 5분한테 한우 세트 보내드릴 거니까 이벤트 할인 받아보시고 추천 통해서 한우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가 이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장중 방송반을 런칭을 했습니다. 오늘 런칭을 했네요. 정원철 대표님께서 장중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리딩을 해드립니다. 리딩만 하느냐? 아닙니다. 교육도 해드립니다. 주가의 원리, 차트 분석, 뭐 주식 교육 이런 것도 다 해드리는 거고요. 장중 방송 같은 경우는 스윙이라든지 장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기 매매 스타일입니다. 0일에서 3거래일만 보유할 겁니다.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고 내일 매도하고 모레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3일만 보유하는 매매로 진행이 될 거고 집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좀 길게 가는 거 싫어, 좀 단기적인 관점의 매매를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고 수다와 멘탈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장중 라이브 방송반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32,700원에 매수해갔고요. 상승폭에서 2번 분할 매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매수한 지 몇 분 안 돼서 바로 매도가 된 거고요. 세운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종목이에요. 5장에 7,300원 매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정리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단타를 좀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매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지켜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장중 라이브 방송반입니다. 언제든지 참여 원하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